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말살과 그다음에 정부의 형태들이 비현실적이다. 또 다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드시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악 무도한 정권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해 사건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월북을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예,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엔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공무원 이모 씨 형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습니다. 먼저 해경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장혜식 변호사님. 해경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해경도 월북으로 판단한다라는데 그 근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우선 해경의 이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보면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측에서 이 실종된 이 공무원 이모 씨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건데 이걸 파악하고 있다는 건 이 이모 씨가 적극적인 월북 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신상 정보를 북한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북한이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의 어떤 군정을 발견했습니다. 군대 함정을 발견했는데 북한 측에서 만약 물어봤을 때 그 위험한 상황, 구명조끼 하나 입고 바다 위에 동동 떠 있는 상황에서 신상 정보를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민간인이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월북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된 위치가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갈 수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종이 예상되는 지점에서부터 최소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것인데 이 이모 씨가 그곳의 조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곳까지 갔다는 것인데요. 이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종 추정 지점과 발견된 지점이 멀어도 너무 멀거든요. 예. 훨씬 더 최단거리에서 월북을 할 수 있는, 북한의 해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해상 상황을 잘 아는 해상 공무원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굳이 이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또 남게 되고요. 또 이 피해자분의 개인적인 채무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는데 전 이게 가장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공개하는 게 과연 유족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졌는 것인가. 그리고 이 정도 채무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전부 다 월북 의사로 간주된다면 우리나라 가계 채무 문제 참 심각하잖아요. 월북 의사 없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경의 이 중간 조사 결과는 뭔가 명쾌하게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도 부족한, 반론을 제기할 만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을 뿐더러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부분까지 발표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정보를 북측이 알고 있었고 국내에 지금 도박 빚이 좀 3억 가까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그래서 월북 이유를 오늘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저는 지금 특히 이 부분이 좀 첨예하거든요, 최 교수님. 예.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해상까지 갔다라는 게 지금 해경의 얘기예요. 물길을 잘 알고 그 당시 그 부분의 조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해수공무원이 아쿠아맨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가냐.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직선 20km를 간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그 건장한 체격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온도가 낮잖아요. 사실 20여 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체온증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명확하게 이번 월북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물에 빠진 분이 밤중에 예컨대
방향을 잘 못 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밤에 바닷속에 빠지게 되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월북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실족을 해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방향 감각은 없어요. 자기가 무슨 나침판이 있거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과연 헤엄을 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20km 되는 거리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이 인위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월북을 했다고 하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더 촘촘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도박 문제나 인위적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월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해경이나 군 당국도 우리가 모르는 감청 정보, 월북 정보를 분명히 더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이게 국민들, 언론을 통해서 내놓는 걸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도 추후 납득을 좀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발표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세히 본인에 대해 북한의 그 군인들이 이분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 말은 결국 뭔가 물어서 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감청 내용에서 그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분이 북한군과 대화한 내용이 일부의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밝혀야 되죠. 그래야 월북인지 아닌지가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이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북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국방부와 해경의 자진 월북 결론은 허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경 발표 한마디로 이 논픽션이다. 허구. 지금 그 발표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뭐가 급했는지 중간 또 다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드시고 있습니다. 유족의 얘기에 좀 더 집중해보기 전에 이준석 의원님. 근데 오늘 기자회견 형식이 외신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이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정부의 공식 발표라는 것을 이제 국내 언론이 받아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유족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인데 전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형이 이야기한 것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해경에서 발표한 것처럼 아까 뭐 언급되었지만은 방위를 뭐 알아 찾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차가운 밤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 배 위에서 방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물 위에 떨어져가지고 목만 동동 떠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디 있는가 찾고자 하려면요. 예를 들어 방위를 찾는 것도 뭐 별을 보고 찾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파도 높이가 사실 얼굴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그 인위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떨어졌으니까 불 보이는 곳으로 헤엄쳤다 뭐 이 정도 수준일 텐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월북 의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형이 말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얘기는 실제 물에 들어가서 방위를 찾아보든가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해경 입장에서 좀 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 기자회견 중에서 나온 얘기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장해찬 평론가님. 정부 당국이 동생이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2번이나 존재할 때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군 당국이 손 놓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동생을 돌려달라는 호소도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이 고인의 시신이 우리 측 해역보다는 북측 해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뿐인 수색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알고 있다면 제대로 된 수색 작업을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었고요. 골든타임이 2번 있었다. 정부가 뭐 했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 주고받은 거 공개했잖아요. 통지문도 받았고 그 통신 라인은 도대체 언제 써먹으려고 유지를 했던 것인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에 친서와 통지문 주고받는 라인으로 우리 측 국민 보호해달라고 왜 메시지를 못 보냈던가. 하다못해서 그 라인이 신속성이 떨어진다면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판단해서 아니면 상부 지시를 받아서 확성기라도 틀었으면 북측 해역을 향해서 북측의 군대 함정을 향해서 우리 국민이다 보호하고 넘겨달라 확성기 방송이라도 했으면 이 정도 극단적인 사태는 막고 북한의 이 상부도 또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짙은 아쉬움을 우리 국민 대다수와 또 유족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오늘 해경도 이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북쪽으로 건너갔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기 전인 어제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 월북설에 힘을 싣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획득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명조끼, 부유물, 그다음에 신발이 가지런히 났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보 자산에 접수된 내용들을 가지고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면서 있는데도 수사를 했던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들은 팩트 그것만 전달하지 제가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황 의원 오늘 참 뉴스타트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얘기인 즉슨 그러니까 월북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그 출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밝힐 수 없다. 양해 바랍니다. 일단 여당의 시각은 그래도 월북설에 힘을 많이 싣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태가 처음에 터질 때부터 여당과 정부 측에서 월북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 월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월북자라 그러면 사실 이게 천형이나 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월북자가 규정이 되면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연금도 받지 못해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당에 주장하는 게 그때 어떤 교신 기록이라든지 그것만 갖고 지금 월북을 규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월북한 사람들 월북 규정 지으면 그 사람이 남긴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 계좌 기록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강화도에서 넘어갔던 탈북자 같은 월북했을 때도 그 사람이 내기 전에 집도 팔고 돈도 마련하고 뭐 신분증도 마련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월북했다라고 이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전 준비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규정 짓기에는 사실 조사가 필요해. 그 더군다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월북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환영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요. 이 연평도와 이 일대에서만 8년 동안 근무한 사람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연평도와 이쪽 지역에 이 서해 5도 쪽에서 핵심적인 정보들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무원이 거의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공무원을 월북해서 받아들이면 엄청난 정보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공무원을 그냥 총격해서 사살했다? 알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여당에서 자칫 이게 문제는 월북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게 당연하다라는 식의 어떤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 당국은 일단 월북의 무게를 싣고 있지만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이슈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만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볼까요? 국민 앞에 거짓말한 정의부 수장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격 있나? 예. 그리고 온갖 시련은 지나가리니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꼭 완수해 주세요. 라는 또 다른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위가 되었건 국민을 죽게 방치한 정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예. 오늘은 4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본질이냐? 당신 가족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시신회선 본질 아니냐라는 마지막 반박 의견까지 오늘 댓글 4개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명절 인사말 추석 인사가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좀 화제가 났는데요. 빨리 불길이 좀 잡혔으면 좋겠던데. 그리고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검찰의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 여당 의원의 이름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새로운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